대구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또 기자회견했습니다. 뭐 어제 사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장덕 대표와 이진숙 위원장 대구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고 저도 그때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양측 모두 인정하듯이 얘기 되게 잘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론 이게 계약서 쓰듯이 뭐 제복을 가셔라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양측의 어떤 생각과 지향점을 확인을 했고 두 분 모두 제가 다 각기 소통을 했습니다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얘기 잘 됐다라고 두 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월요일 날 갑자기 또 4일 만에 기사화가 되면서 불필요하게 좀 확전되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사실 뭐 위원장 측에 직접 연락은 못 드려봤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목회인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들어볼까요? 예. 정말 참담하고 불행한 네. 일입니다. 이건 사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정현 위원장이 참 이상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양해가 있고 이해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네. 보궐선거를 물론 공천을 보장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법률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통 타협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컷오프를 해야지 상처도 적고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컷오프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많이 황당하고 그리고 당연히 장동혁 대표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실제로 이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소통이 한 바가 없다가 이정현 위원장과 네. 그때 그 결정을 위해서 의결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는 20분 동안 그걸 말렸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 자체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공관위원장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의도하거나 지도부가 원했던 일이 명확히 아님을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자 보세요.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진숙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공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이정현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평가로 연결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네. 모든 것이 전부 다 해당하는 결정과 무관한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 1.4로 꽂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공격조차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걸 전부 다 취소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상황, 시간이 많이 지난 부분도 있고 다른 공천 컷오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원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진도가 안 나가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저는 이 자체가 뭐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이걸 떠나서 네. 불행해서 미칠 것 같은 지경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언제까지 이걸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반드시 대구 선거에 나가겠다면 그래서 이제 원하는 그림이 있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떤 빌드업인가? 혹시 정말로 탈당을 원하시나? 무소속 출마를 원하시는 건가? 이미 결심을 하신 건가? 결행을 하실 건가? 결행하기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당의 어른으로 우리가 이진숙 위원장을 존중을 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애국 시민들의 어떤 전쟁 같은 마음까지도 같이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또 공천 컷오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우파 시민들 너무 걱정됩니다. 이번 맞아요. 선거가.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논조를 아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도부 공관위를 조금 더 비판하던 입장이었어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 원내에서 이 어떤 대중 정치인들을 배척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만들어진 논리들을 구사하는 것이 위원장께 상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사실 제가 두둔을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위원장님께 쓴소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어요. 당에 어른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나 아니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뭉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뭐 장해찬 부원장이 반농담으로 하시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당내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은 당내에서 많이 평가가 달라진 이유는요. 뭐 제가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저 행정관 2년 반 하면서 정말 기사 한 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2년 반 동안 실무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내가 동화되진 않더라도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저 정도로 그 대중적인 메시지를 내던 친구가 이 정도로 어쨌거나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준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 레퍼런스가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억울하시겠죠. 그럼요. 이 원내의 배제의 논리. 근데 우리 당에 억울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고 그 대중 정치인들의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대중 정치인들을 사실 배제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가시면은 이러니까 컷오프 당했지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훌륭한 대중 정치인이시고 지금도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 안에서 동기화가 못 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대열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공천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안에 이너서클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낳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대외적인 명분을 줬다가 본인의 명분을 깎아먹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애둘러 표현이었습니다만 그냥 지금 당원분들의 어떤 생각은 그래 이준석 억울하겠지. 근데 너무 피곤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렇거든요. 저희가 사실 뭐 당대표께서 대구까지 그 미국 출국 직전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 같은 참모들도 위원장님 정말 아끼고 저희가 좋아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일정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좀 너무 실망감을 안겨주신 게 아닌가 전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당에 들어오셔서 제도권에 들어오셔서 목소리 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100% 내 니즈대로 안 가더라도 우리가 조직 안에서 통제 가능한 노력부터 기울이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점점 내 영역을 확장하고 공간을 넓히는 게 저는 똑똑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부릴 바에야 부러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대여 투쟁에서는 좋은 기질이었을 수 있겠지만 조직에서는 배제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관위 지도부 전 동의 안 해요. 그리고 공관위에서도 지금 대구 경선 좀 빨리 좀 끝내지. 대체 왜 이렇게 시간 질질 끄는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저 이해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의 명분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정치 같이 하는 거지 혼자 아스팔트에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거 지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억울한 일 많이 겪지만 원내에 들어오셔라 당대표가 직접 이렇게 오퍼를 할 정도로 배려받는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숙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것 자산들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사실 이 정도도 정말 저는 노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화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강강강 동어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무리 명분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 동어 반복적인 메시지 그 자체가 명분 상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제가 오늘 좀 쓴소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인내심도 중요하고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원들은 좀 어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당에 어른이 없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컷오프 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이게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진숙 위원장이 더 큰 정치를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그래서 별의 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식의 반응이 저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실제로 가능한 일이고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그림에서 그렇게 될 수 있냐?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컷오프라는 억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 혹은 본인의 희생을 앞세우면서 당을 위해서 내가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그림이라면 정말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의무가 그럼요. 아니죠. 그럼요. 의무가 아니지 선택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안 해도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느낌은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어떤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하나 결정하셔가지고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시는 것도 다 좋고 뭐건 확실하게 하나 딱 해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탐색하신 거 아니에요? 네. 당 지도부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네. 이게 지금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책임지고 공정경선 복원하라라는 말이 작동하지 않은 걸 아시잖아요. 네. 알면서 이걸 왜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왜 자꾸 아닌 걸 확인했고 불가능한 걸 확인한 걸 자꾸 반복하느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이 일은 억울한 일이건 어떤 뭐 사고건 불행한 일이건 벌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그 정치인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로 상처 한 개도 없고 이번 네. 일로 인해서 그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더 이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모습은 조금 의문스럽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저기 고성국 박사님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네.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고성국 박사님이야말로 이진숙 위원장의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분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미국행 문제를 이렇게 급박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일정들 빼고 대구까지 대구 내려간 거 맞죠. 네.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진숙 위원장을 면대면으로 만난 것 자체가 엄청난 공을 들인 것이다. 그럼요. 역대 그렇게 한 그럼요. 당대표가 없습니다. 그럼요. 엄밀히 따지면요. 제가 대표님을 두둔하는 걸 떠나서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니, 정도로 한 게. 예. 컷오프는 선거할 때마다 수십 명씩 지방선거 때는 수백 명 이상 발생을 하죠. 그럼요. 거의 다 모든 컷오프는 전부 다 억울합니다. 그럼요. 아니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컷오프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심지어 공천을 받고 나서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공천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경선 이겼는데. 2020년에도 그랬고 2024년에도 그랬고 그건 전부 다 억울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리고 우파 진영이 다 같이 이걸 어떤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가느냐가 이진숙 위원장이 앞으로의 정치에 어마어마한 어떤 후광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원해요.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로 큰 정치인, 더 큰 정치인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응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좀 좋은 결단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결단이건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좀 이 불공정한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 당대표가 좀 유감 표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애티튜드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대구까지 달려가신 거라고 하면은 이미 저는 그 예우는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격가지 이슈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은 당의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맞습니다. 그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럼요. 이게 전화위복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통큰 모습 보여주고 훨씬 더 체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좀 아쉽다. 흔한 일을 말씀드려요.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례적인 케이스고 네. 그럴 때 뭔가 더 다른 사람이 보이지 못하는 훨씬 더 어려운 모범을 보여달라는 네,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절대로 온당하거나 타당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마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이진숙에 대해서 네. 기대가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진숙은 분명 큰 정치를 할 사람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맞는 결단을 내릴 거라는 걸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것이죠. 정말 냉정한 현실은 무소속으로 나오시면은 지금 같은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난 무소속으로 나갔겠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에서 지금 서로 너무도 많은 스크래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하고 어쨌거나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한동훈 씨와 비교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민주당에게 자리를 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배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생각을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지금 이제 조금은 예. 정돈할 때가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지지하는 시청자 한 분도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십니다. 대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간 건지 그게 중요하지.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대화를 했을 때 뭔가 격하게 부딪히거나 네. 뭐 의견 대립이 커서 그 격차가 좁히기 어려워 보이 이런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혹스럽다는 거죠. 예. 그때 그 대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양해가 있는 대화가 아니었는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정치는 형식이 모든 것입니다. 형식이 네. everything. 지금 이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적대감을 드러낸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그 면대면으로 만나서 양해한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첫 번째 반응과 같은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것에서 네. 당황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구 내려간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구 내려간 그 형식이 everything이에요. 정치에서는. 그럼요. 정말 그게 장동혁 대표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한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그 이례적인 행보에 대해서 그래도 받아들이고 대화를 수월하게 한 것이었겠죠. 그 날에는. 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 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몇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만약에 장해찬 같은 스타일이 수석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무공천할 거예요? 네. 난 바로 째려봐. 좀 짜증내요, 저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라고 댓글을 안 해줘. 그럼요. 설명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질문인지를 기레기들도 알게 만들어야 되죠. 기자님 오늘 기사 쓰실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자가 기사 쓰고 정당이 공천하고 이거 물어봐야 돼?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설명해야 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해야지. 아니 그리고 그래서 면박을 확 줘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 같지도 않은 것에 본인들이 영혼 없이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는 하고 있어야죠. 멍청한 건 약도 없어. 혼이 나야 돼 알아. 혼이 나야지 알아. 저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막말이에요? 아니 뭐, 이게 또 막말이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네. 요새 뭐 다 막말이라고 하니까. 제 개인 발언이고요. 옆에서 박민영 대변인이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줘서 제가 저는 꼬박꼬박 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멍청하면 말 없어요. 동의하지 마세요. 네. 네. 뭐라 했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맨날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자님들도 상식적으로 제발 조직에서 본인들 회사에서도 부장 사장들이 사고치고 그 동들 안 나오고 시청률 안 나왔을 때 젊은 기자들 인턴들한테 뭐라 그러면 납득되시냐고. 안 되잖아요. 아니 당에 책임 있는 기대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잘못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젊은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잡돌이하고 난리를 치고 그걸 기자들이 동조를 합니까? 아니 인턴 기자들이랑 그 취재 기자들한테 당신들이 기득권이고 청산 대상이라고 하면 동의하시겠냐고요. 아니 기사가 잘못 나갔어. 아니 그거를 취재 기자들한테 잡돌이를 해. 사장들은 책임을 안 져. 납득합니까? 안 하잖아요.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실권이 있고 누가 없는지도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소장파라고 하는 프레임을 기자들이 동조를 하고 어떻게 무슨 청산 대상이라는 표현에 기자들이 동조를 하고 무슨 자객공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무소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1야당이 자객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이 성립을 합니까 대체. 아니 기자들도 언어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건 이건 직업적인 소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한동훈은 검사 질의나 하던 패륜하니까 저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쳐요. 왜 기자들이 동조를 합니까? 한동훈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직분에 맞는, 우리 관할에 맞는 제발 소명을 좀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다 드려요. 기자님들한테. 저한테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 무슨 이번에 그 재임명 저한테 대변인 재임명 어쩌고저쩌고 그게 지금 질문거리가 되냐고 대체.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뭘 해야 되느냐? 예. 그냥 부산 북구 갑 공천부터 제일 빨리 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딴 거 할 거 없이 그냥 원샷으로 공관위에 하든가. 맡길 것도 없이 이거는 뭐 그냥 저는 뭐 이거 시간 끌 이유가 없을 거예요.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계속 뭐 네. 무공천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 네.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구도 빨리 경선 끝내야 돼. 후보가 한 명 딱 정해져야 예. 힘이 더 실리고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네. 국민의힘 후보한테 지지가 확 몰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자마자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부산 북각 공천부터 도장 찍어야 돼요. 네. 그리고 대구도요. 지금 시끄럽잖아요. 예. 빨리 그냥 공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저는 너무 물론 실무적으로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무적인 거는 조정을 하면 되죠. 야, 너무 느려.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지. 아니 다른 민주당은 지금 다른 지역 공천 다 해놨는데 무슨 우리 당은 지금 안 그래도 시끄러운 지역구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니까 더 지금 같은 말 동어반복적으로 지금 당내 분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최대한 우리의 불리한 이슈는 감추고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빨리 끌고 가는 게 정치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는 공무원들이나 할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대구 경선이 됐건 아니면은 뭐 어떤 재보궐 지역구 공천이 됐건 빠르게 마무리해서 최대한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쟁점화 안 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아유,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정책하고 싶어서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무슨 조직 컨설팅 하는 사람 돼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PPAT 같은 이런 시험 있잖아요. 우리 그 시의원, 구의원만 볼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다 정량화해가지고요. 우리 당의 당원 단계 얼마나 제대로 지켰는지 평가해야 됩니다. 당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상벌체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장덕 대표 체제에 힘을 실었던 건데 예, 상벌체계와 당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당원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시대 정신이다. 이 요구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5,000명 돌파 직전인데요. 여러분 실시간 좋아요 꼬박꼬박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눌러주시고요. 예삐 거북이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슈퍼챗으로 속 시원하다고 해주시네요. 저도 이제 이판사판 안 가리고 네. 속 시원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 가지고 뭐 일부가 뭐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데 그래요? 뭐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콩TV는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시청자 2,000명이던 시절도 겪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또다시 지방선거 앞두고 힘든 시기가 와도 오히려 더 속 시원한 방송으로 여러분의 답답함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오자마자 부산 북갑 공천과 대구 공천을 좀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부산 국갑은 시간 끌 이유가 없고 네. 대구 엊그제였나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마지막 호소문을 남겼는데 박민영 대변인 이진숙 전 위원장과 좀 각별한 사이잖아요. 네. 좀 이거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당대표와 함께 장덕 대표와 함께 이진숙 위원장 만나러 대구까지 갔거든요. 네. 저 당일 일정 다 비우고 당일 일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사실 저한테도 이진숙 위원장은 선 넘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옹호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진짜 한동훈 수준 제외하면은 가능한 많은 사람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딱 저는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동훈처럼 나만 주인공이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조연을 맡을 수 없는 사람 있죠. 관종들. 그리고 자기가 주연을 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조직을 음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지향점을 떠나서 조직 자체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류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제외하면은 저는 웬만하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저는 그 이진숙 위원장이 어느 포인트에서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계신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당의 안에 들어와서 안에서부터 좀 바꿔주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조직과 반목을 하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페널티를 받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혼자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부디 더 이상 이 명분을 찾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의 명분을 깎는 행위보다는 그 억울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안에서부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도 간곡하게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 쪽 좀 기류를 제가 또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대표께서 좀 이 공천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아마 이런 내심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만 좀 당의 좀 큰 어른으로서 조금 더 포부를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장덕 대표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사실 미국 출발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좀 무리하게 일정 만들어가지고 대구 같이 가자 제안을 드렸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당의 이 당원분들께서 어른의 존재에 많이 목말라 계시다. 갈증을 느끼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진숙 위원장이 얼마나 큰 배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